안녕하세요. 행정114입니다. 오늘은 그 많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행정 문제, 특히 그 탁상 행정이라고 하죠. 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인 현장 행정으로 갈 수 있을지 같이 좀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당신의 사업 운영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와 개선 방향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행정의 원래 목적은 당연히 주민 편익 증진인데 현실에서는 이게 그냥 규제하고 단속이다.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. 맞아요.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? 네, 그럼 왜 그런 간극이 생기고 또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가장 뭐랄까 부담이 되는지 오늘 좀 자료 보면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일단 뭐 사업 시작 단계 그 인허가부터가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어요. 그렇죠. 건축물 용도라던가 뭐 도시계획, 소방법, 복잡한 규제들이 너무 많아요. 네, 맞아요. 다 얽혀 있죠. 특히 그 용도 변경이랑 기재사항 변경 이거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혼란도 크다고 하고요. 네, 그거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죠. 용도 변경은 아예 건물의 쓰임새 자체를 바꾸는 거라 좀 큰 절차고요. 그렇죠. 기재사항 변경은 뭐 주소나 대표자 바꾸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정보 수정인데도 이게 용어가 비슷하니까요. 네, 심지어는 그 간단하다는 기재사항 변경조차도 절차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안타깝죠. 맞습니다. 그리고 인허가 받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. 절대 아니죠. 네, 그 뒤에 따라오는 뭐 위생관리, 원산지 표시, 소비기한 표시 이런 준수사항들이 정말 산더미입니다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그 벌크로 치킨을 사와서 가게에서 소분해서 냉장 보관 판매하는데요. 네. 그때 이제 소분 판매 관련해서 표시 기준을 제대로 안 지켰다. 이러면 바로 단속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사소해 보이는 것 때문에요. 네, 사소해 보여도 이게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서요.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죠. 그렇군요. 위생 문제 말고도 또 힘든 점들이 많죠. 노무나 세무 쪽 부담도 크다고들 하시고요. 그렇죠. 특히 요즘 아르바이트생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는 뭐 기본이고요. 네. 이제는 임금명세서까지 제대로 발급 안 하면 바로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. 임금 명세서요. 점점 더 챙겨야 할 게 늘어나네요. 네, 여기에다가 또 예전엔 잘 생각 못했던 온라인 광고비 부담, 이게 거의 뭐 월세 수준이다 이런 푸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. 정말 이중고네요. 그런데 무엇보다 사업하시는 분들 제일 지치게 하는 건 그 여러 기관에서 막 중복해서 나오는 단속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정말 그게 큰 스트레스죠. 구청, 시청, 식약처는 뭐 기본이고요. 네. 거기다 식품위생 같은 특정 분야만 전문으로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, 그 특사경이라고 하죠. 특사경까지요? 네, 그리고 심지어는 법적인 단속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찰까지 단속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거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온갖 기관이 다 내 사업장만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시겠어요. 그렇죠. 굉장히 부담스럽죠.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 문제가 생겼다? 적발됐다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당황해서 막 골든타임 놓치는 경우 많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인데요.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 즉시 사실 조사를 하는 겁니다. 사실 조사요? 네, 현장 사진을 찍어두거나 주변 가게 확인서 같은 증거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거죠.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의견 제출이나 청문 절차에서 제대로 소명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증거 확보가 우선이군요. 그렇죠. 그리고 행정처분에는 법적으로 사정을 좀 봐줄 여지, 그러니까 재량권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근데 현실에서는 내부 처리 기준인 재량 준칙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처분되는 경향이 좀 강해요. 기준대로만 딱딱 처리한다. 네, 예를 들어서 실수로 소비기한 지난 제품이 창고에 딱 한 개 있었어요. 근데 이게 10개 있었던 경우랑 똑같이 그냥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.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. 그렇죠. 정말 억울하겠는데요. 네, 특히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은 뭐 사실상 폐업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문 닫으란 소리죠 거의. 그러니까 위반의 경중이나 실제 상황을 좀 고려해서 그 비례와 평등 원칙에 맞는 처분이 정말 필요합니다. 네. 만약 처분이 너무 억울하다 싶으면 행정심판이 소송보다는 좀 더 폭넓게 다툴 수 있어서 유리할 수 있고요. 행정심판이요? 네. 그리고 처분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직권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단속 나왔을 때 공무원 대하는 태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럼요. 일단 당연히 예의는 갖춰야겠죠.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섣불리 네, 맞습니다 하고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불리한 진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한 번쯤 뭐랄까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그분들도 전문가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준비는 해야죠. 네,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근본적으로는 역시 행정이 그 탁상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.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공익과 개인의 권리가 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고요. 그렇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없는 기관의 단속 문제, 이런 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고요. 또 뭐 임대차 확정일자 받는 것처럼 굳이 방문 안 해도 되는 절차들은 빨리
빨리 온라인으로 바꾸는 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좀 개선해야 합니다. 네,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군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분들 스스로 정무를 좀 나누고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. 자료에서 표를 가지고 딜한다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렇게 연대하는 힘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. 네,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겠네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당신의 권리를 찾고 또 사업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행정이 정말 규제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. 네, 당신의 사업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행정 절차나 규제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행정일14로 전화 상담해 주세요.